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조선미입니다. 네. 저는 30년 동안 임상에서 아이들을 받고 이제 부모와 아이들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냥 잠재력을 이만큼 가진 애도 있고 좀 적게 가진 아이도 있고 환경도 다양하고 뭐 학습하는 뭐 시점도 다양한데, 자, 그럼 어떤 아이들은 병원에 와서 도움을 받고 어떤 아이들은 잘 지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그 키워드를 좌절 내구력으로 봤습니다. 좌절이 왔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어떻게 타고 건너가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 그 시각으로 쭉 봤는데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아이들을 볼 때에 어머니들이 바라는 건 그냥 밥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사람 구실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별로 기대 수준이 높지는 않았어요. 물론 잘 되면 좋지만 그냥 세상에 나가서 자기 한 사람 몫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행복을 되게 원하세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어떻게 키워야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그리고 행복은 뭘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전문가가 좀 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자, 예전에 심리학은 뭐 불안, 우울, 뭐 분노, 공포 이런 부정적인 그런 단어를 주로 다뤘어요. 그런데 왜 심리학이 긍정적인 건 다루지 않냐 하는 움직임이 이제 일어나면서 긍정 심리학이라는 게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긍정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는 사람이 괴로운 감정을 느낄 때조차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꼭 불행한 상황에서 항상 100% 불행하다는 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게 돼서, 사실 요즘 우리 애들이 굉장히 학습이나 뭐 이제 이런 데 압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애한테는 행복하게 되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애들이 저한테 와서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아마 한 80% 이상은 학습 문제인 것 같고, 학습이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지 마세요 라든지 공부 때문에 너무 혼내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안 좋으니까 안 시킬 거야 이런 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예, 바쁜 엄마들만 그냥 못할 뿐이죠. 네, 그래서 그냥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나라에서 성인으로 살아갈 거면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그러려면은 행복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긍정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은 행복이라는 거는 자기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만족하면 또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뭐 차가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남편 월급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대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 당장 시급하게 내가 당장 벗어나야 되는 고통이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그게 지금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면 뭐 됐지 하는 정도만 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계가 해결되는 그 수준까지는 돈이 없는 게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더 수입이 늘어난다 해서 그만큼 더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냥 네, 당장 다급하게 큰 일은 없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는 게 행복이냐? 지금 이제 보시면 되게 어렵게 써 있습니다. 긍정적인 정서를 보다 많이 경험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보다 적게 경험한다. 그냥 많이 웃고 화를 덜 내면 됩니다. 근데 혹시 많이 웃으세요? 애들하고 같이 안 있으면 웃으시죠? 이렇게 막 아침에 이렇게 인상 쓰고 소리 지르고 내보낸 다음에 휴 하고 이제 차 마시고 이웃집에 마실 가셨다가 시간 되면 또 이렇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애들 받고, 그래서 그냥 많이 웃고 덜 화나고 이제 이거를 행복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깔깔정서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때 깔깔대고 웃는 정도가 저는 그 집의 화목 정도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만 되면은 그냥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한 마음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살 수 있다는 건데, 자,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그 전제들이 있습니다. 자,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 해서 그 하버드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랜트 스터디라고 굉장히 유명한 스터디인데, 자, 똑같이 20대에 같은 라인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이들을 한 80년 쫓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하버드대를 나왔다는 건 기본이 좀 비슷하다는 겁니다. 뭐 지능이나 뭐 교육이나 똑같은 선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느냐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자, 저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고통에 대응하는 능력이었어요. 자, 고통에 대응하는 능력이 1번이고 교육, 안정된 결혼생활, 금연. 저거 옛날에 한 거라서 금연이 나온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뭐 교육은 요즘 애들이 대략 받잖아요. 그리고 안정된 결혼 생활은 내가 애들한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없고 1번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에 대응하는 능력은 부모가 아니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행복한 성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고통을 견디는 능력, 좌절을 견디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점수도 중요하다고 하면 저는 부정은 안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의과대학에 있는데 의대생도 가르쳐보고 간호대생 가르쳐봤는데 그러니까 자존감을 물어봤을 때 의대생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저도 사실 제가 직접 물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국의 의대생이 전체 학생의 0.3%라 그래요. 그래서 업고 다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업혀 다니지 않았니? 그랬더니 애들이 저 교수님 무슨 말하는 거야?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해서 아니 너네 공부 너무 잘해서 부모님들이 너무 예뻐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일제히 얼굴이 시니컬해졌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라도 틀리면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 질문지를 나눠주면 현저하게 간호대생들이 높습니다. 뭐 그게 꼭 자존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면서 이게 행복 지수도 굉장히 다르다는 결과고요. 자, 그래서 이 고통의 총량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나 자기가 삶에서 느끼는 감정의 정도를 결정하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살면서 고생을 할 수도 있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 뭐 은메달, 동메달 받은 사람들을 찾아봤는데요. 자, 저 정도면 굉장히 고생해서 훈련하는 거 아시죠? 예, 제가 최근에 이제 발레리나들 그 연습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연습을 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발 부은 거를 식혀야 된대요. 그래야지 다시 이제 토 슈즈를 신을 수 있는데 부은 발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큰 양동이에다가 얼음을 잔뜩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넣어서 부은 발의 부기를 빼고 또 가서 연습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못하겠다. 그렇죠? 강수진 씨 발 보셨죠? 발톱이랑 다 빠지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고생했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대학을 2번 다니고 그다음에 첫째를 낳을 때 박사 과정을 시작해서 둘째를 낳을 때 박사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를 낳으면서 대학원에 들어가고 지금 다니는 아주대병원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3가지를 같이 한 거죠. 엄마, 학생, 직장인. 그래서 그때는 내가 어떻게 이걸 하지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하루를 지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은 할 수 없이 하는 고생, 이거는 뭐 할 수 없어, 이건 해야 돼 하는 고생이 있고 똑같은 일을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고통감이 되고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해야 돼
라고 하면 거기에 괴로움이 빠집니다. 그럼 그냥 고생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건 이 일을 참고 5년, 10년이 지나면 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또 좀 더 나은 전문가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견뎠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뭐 제가 전문가가 됐는데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지금도 남들보다 더 많이 책을 봐야 되고 더 많이 환자를 봐야 되고 뭐 이제 고생이죠. 고통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막 하면은 남들이 잘한다고 해주고 뭐 도움된다고 그러고 말해주고 하니까 보람을 느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같은 일을 할 때 그래도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느끼냐 하는 것들은 이제 부모님이 집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주느냐, 어떤 경험을 하게 해주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뭐 사실 학습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좌절내구력이 평생을 결정합니다. 좌절내구력이란 건 좌절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넘어졌어요. 큰 돌에 걸렸어요. 아프죠? 아프고 아파서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누가 툭툭 털고 빨리 일어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IMF 때 직접 겪은 건데, 그 IMF 때 제가 한 30대였나? 근데 이제 제가 수원에 있으니까 거기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큼 그 중년 남자분들이 많이 입원한 걸 처음 봤는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는 서울대를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서울대를 못 나왔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몇 번 듣고 나니까 내가 서울대를 나온 내가 이런 일을 겪는다고?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속으로 뭐 서울대를 나오면 평생 직장인가? 뭐 이런.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울해진 거죠.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이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 서울대를 나온 분이 실직을 해서 죽고 싶어지는 건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에서 뭘 하든지 좌절을 좀 덜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면 상관없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이거더라고요. 자, 세상에는 싫어도 꼭 해야 되는 게 있어. 그리고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게 있어. 근데 사실은 1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참는 거는 뭐 안 주면 돼요. 근데 해야 될 걸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문제가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애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대소변 가리기입니다.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통제가 대소변 가리기인데 맘대로 못하죠. 자, 이때 엄마의 사랑스러운 눈과 너를 믿는다는, 그걸로 아이들은 이제 이 고비를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분리를 해야 되죠. 분리. 엄마가 너무 좋아. 엄마한테 붙어 있고 싶어. 그렇지만 이제 유치원에도 가야 되고 어린이집도 가고 학교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은 군대에서부터 군대를 못 가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제가 30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유치원을 못 가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마 했는데 또 초등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생겼어요. 문제가 있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못 간다고 해요. 그래서 왜? 했더니 애들이 왜 꼭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왜 꼭 가야 되는지 어떻게 알려주죠? 그래서 가야지 이렇게 하면은 가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아이가 아침마다 물어본대요. 이제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죠. 학교에 가야지 네가 친구도 만나고 뭐 필요한 것도 배우고 이제 밖에 설명을 해주신대요. 뭐 좋은 태도죠, 저 엄마로서. 그래서 그럼 알았어 하고 애가 이제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물어봐요. 엄마, 학교는 왜 가야 돼? 그러면 엄마가 또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갑니다. 2달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학교를 왜 가야 돼를 아침마다 물어보는 게, 아침마다 설명하는 시간이 30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언제까지 설명을 해주실 거야 했더니, 아니 궁금해하니까. 걔는 안 궁금해요. 왜 물어볼까요? 가기 싫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아니 뭘 왜 가긴 왜 가, 가야지. 그냥 가야죠. 아,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어요. 그 애가 울면은 우유를 먹여야 되죠. 근데 나 졸려. 졸린데도 일어나서 먹입니다. 왜요? 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으로서 사는 이 삶은 해야 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의 비율이 거의 해야 되는 일이 3분의 2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것만 했던 상태에서 70% 이상 해야 될 일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늘어날 때마다 계속 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넘어갈 때마다 그럴만하게 나한테 보여야지 내가 절로 갈 거야.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반발을 합니다. 왜 꼭 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학교는 왜 꼭 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한 중학교 3학년쯤부터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네가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를테면 원한다, 나는 학교 가기를 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학교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래? 그렇구나.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약 올리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는 뭔가 안 가도 되나? 이랬다가 가라 그러면 더 반발해요. 자,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동으로. 뭐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서 자동으로,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자동으로 지켜야 될 규칙이 있고, 또래랑 있으면 또 지켜야 될 규칙이 있고, 배려가 있고, 이런 것들은 그냥 몸에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야 되는 거면 해라고 하시면 돼요. 해라고 하면은 굉장히 비민주적이라 그러는데, 이건 이제 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뇌는 자동 처리가 있고 그 심사숙고하는 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왜 가야 되지? 학교 가. 왜? 그냥 가 하면 자동 처리가 돼요. 근데 이건 빨리 습관이 됩니다. 근데 왜 가야 되는지를 하면 계속 갈 때마다 심사숙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뇌의 에너지를 되게 많이 뺏어갑니다. 그래서 간단한 건 그냥 간단하게 시키고, 학교 갔다 와서 손 씻어, 간식 먹고 숙제해.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 간식은 싫은 애 좋은 애 하면은 우리의 중요한 에너지가 불필요한 데 많이 빠진다는 거죠. 그럼 해봐야 돼요. 안 되더라도. 자, 그럴 때 일일이 불만을 갖기보다는 일단 하는 게 에너지가 덜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라고 할 때 답해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왜 하고 엄마가 하는 동안 미루는 겁니다. 얘네들은 궁금한 걸 아는 게 아니라 미루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냥 이것만 알아도 저는 기본이 된다고 생각해요.